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의 미래 성장 동력인 4개 산업단지가 경제 자유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규제를 완화하고 세금을 줄이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국내외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광주 지역이 사상 처음으로 경제 자유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산업자원부는 회의를 열어 광주와 울산 두 곳을 경제 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외국인 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경제 자유구역을 도입한 2003년 이래 국내에서는 9번째 경제 자유구역이 된 겁니다. 근본의 지적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정부는 과거의 선 지정 후 투자 수요 발굴 중심에서 선 투자 수요 발굴 후 지정으로 그 지정 방식을 전면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경제 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광주의 미래 성장 동력인 4개 산단입니다. 광주형 일자리의 핵심인 빅그린 산단과 첨단 3지구의 AI 융복합지구, 남구의 에너지밸리 일반 산단과 도시첨단 국가산단 등입니다. 경제 자유구역이 된 이들 산단에 입주하는 기업에는 각종 규제 완화와 행정 지원 등의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관세를 비롯한 여러 가지 종류의 조세 감면과 진입도로 국비 지원 등과 같은 기반시설 지원,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 확대 등의 노동 규제 완화와 각종 인허가 혜택 등이 있습니다. 국내 기업 투자가 1조 4,626억 원, 외국인 투자가 1억 3천만 불 전망이 되고 일자리가 약 5만 7,456개가 창출될 것으로. 다만 외국 기업에 주어지던 법인세 감면 혜택이 WTO의 문제 제기로 지난해부터 사라진 점 때문에 실제 투자가 얼마나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또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다른 7개 경제자유구역과 비교해 광주 경제자유구역이 갖는 차별성도 아직은 뚜렷하지 않습니다. AI의 어떤 새로운 대한민국의 중심, 그리고 상생형 일자리의 광주 일자리 이런 부분들을 자기 기업의 수요가 부합한다고 하는 기업들은 다른 지역보다도 광주 경제구역을 우선 찾을 걸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투자 매력이 생겼다며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지역경제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5.18 역사 왜곡을 처벌하고 진상조사 활동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안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민간인 학살과 강간 등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지휘관과 병사들을 공소시효 없이 처벌할 수 있는 내용도 법안에 명시됩니다.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5.18 역사 왜곡 처벌을 규정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5.18 용어 정의부터 새롭게 했습니다. 5.18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 전후에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해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 운동이라고 규정했고, 반인도적 범죄 행위로 민간인을 살해, 상해, 감금, 고문, 강간, 강제 추행한 행위를 말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민간인을 학살한 현장 지휘관과 병사들에 대해서 내란죄 적용이 안 되더라도 이 특별법에 따라서 공소시효 없이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내란죄 적용이 애매했던 현장 지휘관이나 또는 반인도적 범죄를 저질렀던 군인들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게끔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문제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5.18을 비방, 왜곡, 날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신문이나 방송, 출판물, 전시물, 토론회나 집회 등 모두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또 다른 5.18 특별법 개정안은 5.18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권을 강화했습니다.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자료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했고, 개인이나 기관이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진상조사위 활동 기간은 당초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정원도 100명으로 2배 더 늘리도록 했습니다. 또 진상규명 범위에 성폭력을 추가하고 이를 위한 분과위원회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5.18 관련 법안을 정책위원회 검토를 거쳐서 의원총회에서 의결되면 당론 법안으로 채택하고 올해 안에 핵심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시민단체 협의회가 양향자 의원이 발의한 역사 왜곡 금지 법안의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협의회는 성명에서 양향자 국회의원이 독자적으로 추진한 역사 왜곡 금지 법안은 일제시대와 세월호 참사 등 한국 근현대사의 사건들을 망라하고 있다며 국회 심의 절차에 들어가면 민주당이 당론으로 준비하고 있는 5.18 역사 왜곡 처벌법 입법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증 발달 장애인 아들을 돌보던 50대 어머니가 아들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혼자서 짊어져야 했던 돌봄의 무게 때문에 고통을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궁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0대 어머니와 20대 중증 발달장애 아들이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건 오늘 오전 10시쯤. 광주 광산구의 한 도로에서 두 모자가 차 안에 숨져 있는 것을 행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장애를 가진 아들을 홀로 돌봐오던 어머니 A씨가 극심한 간병 부담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A씨는 발달장애인 아들에게서 한시도 눈을 뗄 수 없어 힘들어는 했지만 다른 발달장애 자녀 엄마들과 함께 치유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행복하지 않은데 내일 행복할 것 같아? 하지만 A씨는 자폐성 발달장애를 가진 아들이 소리를 지르는 등 공격적인 행동을 보일 때면 우울감 등을 호소했고 특히 아들을 충분히 돌봐줄 보호센터 등이 없어 어려움을 토로했다고 말합니다. 그냥 엄마가 양육에 대한 어려움, 힘든 가정에 대한 이런 것들을 늘 수용하셨으니까 아들에 대한 부분은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은 주간 보호센터와 활동 보조인 등 발달 장애인을 돌봐줄 제도가 있지만 이용하기는 어렵다고 말합니다. 공격적 성향을 가진 중증 발달 장애인의 경우 보호센터나 활동 지원사가 꺼리기 때문입니다. 그 양육의 부담들을 평생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바라는 것은 부모는 부모대로의 삶들을 살고 당사자들은 당사자들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되는데 아들이 있어서 행복했다는 말을 남긴 A씨. 하지만 돌봄의 무게를 나눌 곳은 부족했고 홀로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MBC 뉴스 남고웅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경찰의 단속이 뜸한 사이 음주운전 사고가 크게 늘었고 사망자는 8배나 증가했습니다. 배달 서비스 이용이 늘면서 오토바이 사고도 급증했는데요. 경찰이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신호도 무시하며 마구잡이로 질주합니다. 많지 않은 운전자가 접촉사고를 낸 뒤 음주 사실이 들통나자 도주하는 영상입니다. 경찰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음주 단속을 안 하거나 비대면 방식으로 단속 방법을 바꾸면서 음주운전자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 때문에 관련 교통사고가 증가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봤더니 사고는 19%, 사망자 수는 800%나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배달 음식 주문이 증가하면서 이륜차 사고도 증가했습니다. 올해 들어 5달 동안 지난해에는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던 사망자가 7명이나 발생했고 사고도 6%가량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음주단속 방법이 변경되다 보니 시민들께서는 음주단속을 실시하지 아니란 생각 때문에 음주교통사고가 지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경찰은 가용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교통사고를 잡는다는 계획입니다. 교통경찰뿐만 아니라 지구대 파출소 인력까지 동원해 음주단속을 확대하고 2차례 실시한 이륜차 집중단속도 수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백운 고가차도가 지어진 지 31년 만에 철거됩니다. 광주시는 내일 0시부터 백운 고가차도 양방향의 차량 통행을 통제한 뒤 철거 공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일 오후에 열리는 철거 기념식에서는 주민들이 백운 고가차도를 직접 걸어보는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철거 공사가 11월에 끝나지만 복공판을 깔아 차량 통행이 가능해지는 내년 3월까지는 교통 혼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신호체계 변경과 차로 확보,
공사 알림 등을 통해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추석에는 과일값이 크게 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봄 갑자기 찾아온 꽃샘추위 때문인데요. 추위로 꽃눈이 얼어붙으면서 과실나무에 열매가 제대로 맺히지 못했다는데 얼마나 심각한지 이다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가지마다 풍성하게 맺혀야 할 열매를 좀처럼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나마 맺힌 열매도 누렇게 변해 상품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그럼 이런 것은 상품 가치가 아예 없는 거죠, 저희. 이 과수원에선 보통 나무 한 그루에 300개 정도의 열매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0-30개 정도로 양이 크게 줄었습니다. 원인은 지난 4월 찾아온 꽃샘추위. 꽃이 피고 수정을 해야 하는 시기에 찾아온 추위로 꽃눈이 얼어붙으면서 열매가 제대로 맺히지 못하게 된 겁니다. 연속 3일간 날이 안 풀리고 추워버렸어. 그래놓게 그것이 회복을 못하고 이렇게 금년에 대합은 거예요. 이 때문에 예년 같으면 열매를 솎아내는 적과 작업이 한창 진행돼야 하지만 올해는 손쉽게 끝냈습니다. 네, 저 작업을 아예 못하고 있어요. 하고 싶어도. 있어야지만이 저희도 웃으면서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이처럼 냉해 피해를 입은 농가는 나주 지역에서만 1,800여 곳, 면적은 1,700여 헥타르에 이릅니다. 여기에 감과 고구마 등 전남 곳곳에서 냉해 피해를 입은 농작물은 8,000헥타르가 넘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대부분 농민들이 재해보험에 가입했지만 실질적인 보상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보장률은 50%에 불과하고 그나마 보험액의 20%를 자기 부담금으로 공제해야 하기 때문에 생산비를 건지기도 어렵습니다. 좀 답답하죠, 진짜. 어떻게 해낼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인력으로 안 되는 거라 이건 또 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마음을 타들어가게 하는 이상저온. 전라남도는 최소한 180억 원 이상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농림부에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해오던 사학법인 이사장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최근 모 사학법인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A 이사장이 지난 2016년 8월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모두 423차례에 걸쳐 1,500여만 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교육청은 A 이사장이 법인 소재지가 아닌 타 지역의 주점과 병원 등을 이용할 때 법인카드를 사용해 왔는데도 법인 회계 담당자는 증빙 서류도 갖추지 않았다며 학교 법인에 대해서도 기관 경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가 대기업 노조 간부들의 반성과 성찰을 촉구했습니다. 한국노총 광주본부는 기자회견을 갖고 일부 대기업 노조 간부들이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노조 내부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반연대적인 행위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광주 본부는 광주형 일자리가 낮은 임금과 노동 통제를 통한 저숙련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노동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한국 경제 일자리 혁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 지역 국회의원 8명이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에 모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지역 국회의원 8명은 대한민국이 OECD 국가 가운데 노동자 산재율과 사망률 1위라는 불명예를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며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에 찬성하고 입법 활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은 기업 법인이나 최고 책임자가 위험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해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엄한 처벌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차 등교 개학이 오늘부터 시작된 가운데 광주 지역에서는 다행히 코로나19 확진 학생이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오늘부터 3단계 등교 개학이 이루어지면서 전체 초중 고등학교의 80%가 학교에서 수업을 차질 없이 받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감염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자가진단에서 체온이 37.5도 이상일 경우 등교하지 않아도 출석을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또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전체 학생의 등교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당분간 방과 후 학습과 자율학습은 중단할 계획입니다. 한빛원전 2호기가 오늘 오전 10시부터 계획 예방 정비를 위해 발전을 중단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제24차 계획 예방 정비 기간에 원전 연료와 설비를 교체한 뒤 오는 8월 중순 가동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2호기를 포함해 정비를 위해 가동이 중단된 한빛원전은 6기 가운데 4기입니다. 민감용 경찰청장이 광주를 방문해 코로나19 지원과 외국인 치안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민 청장은 북부경찰서에서 열린 특진 임용식에 참석한 뒤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인 광주 소방학교를 방문해 지원 근무자를 격려했습니다. 또 광산구 고려인 마을에서는 지역 주민들을 만나 마을의 치안 실태를 점검했습니다.